안녕하세요. 베리챗 유저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크림입니다. 오늘은 웹3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유저, 또 다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베리챗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가치들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챗을 좋아하는 유저 도미노입니다. 도미노님이신가요? 네. 그 오픈 채팅방 닉네임이시죠? 네, 맞습니다. 베리챗 닉네임도 도미노님이신가요? 베리챗은 네이버 베리월드 카페라고. 베리월드 카페 네, 그 맞습니다. 주인이시죠? 네. 예. 그 아이디는 또 다르시죠? 아이디는 리버풀 LFC로 LFC. 시작합니다. 예. 그 베리챗을 쓰기 전과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예.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휴대폰에 적어왔기 때문에 예, 편안하게. 휴대폰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베리챗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예. 저한테 메신저는 그저 연락수단이었거든요. 예. 뭐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예. 안부 용도로만 썼는데, 예. 그런데 베리챗을 사용하고 나서는 메신저라는 도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네. 내가 대화에 참여도 하면서 예.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고요. 예. 예전에는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눠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예. 지금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베리라는 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대화를 한다고 해서 코인이 쌓이는 게 아니라 베리챗 앱 내에 활동을 하면서 예. 획득하는 구조지만, 예. 요약하자면 예. 베리챗을 사용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메신저가 단순 소통 도구를 넘어서 가치와 보상이 쌓이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기존 웹2 메신저와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예. 앞으로도 제 디지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베리챗을? 저는 베리챗을 알게 된 경위는 네. 리에이스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유튜버 리에이스님. 네, 그걸 보고 이런 어플도 있구나, 예. 이런 앱도 있구나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리에이스님의 그 베리챗 소개 영상은 어떻게 보게 되셨습니까? 제가 구독자다 보니까 원래 기존 구독자분이셔서. 영상이 떠가지고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유입되셨군요. 그럼 이 베리챗이 베리코인을 채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면서 이 베리코인이 아직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장을 하기도 할 거고, 그러면 이 가치가,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베리의 가치는 예. 단순한 코인 가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으로 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은 얼마나 실질적인 쓰임새가 생기느냐, 얼마나 활발한 커뮤니티가 유지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베리챗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네. 체불되는 구조다 보니까 유저들이 앱을 사용할수록 자연스럽게 베리가 생성이 되고 유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토큰이 단순히 쌓이는 포인트로 머물면 예. 가치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네. 예. 첫 번째는 예. 실제 사용자의 확대. 실제 사용자. 네. 생태계 매장 같은 네. 거요. 예. 베리가 단순히 채굴만 되는 토큰이 아니라 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파이코인처럼. 네, 예를 들어서 예. 이거는 그냥 제 소견이고, 예. 앱 내에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베리를 사용한다던가, 혹은 뭐 커뮤니티 내 투표권 같은 걸 행사할 때 베리를 사용해서 소비한다거나, 예.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다면 예.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 예. 자연스럽게 가치도 오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제휴처나 온오프 온라인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면 진짜 통화에 가까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참여자 수의 증가인데, 암호화폐의 가치는 기술력도 중요한데 예.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예. 베리챗 유저가 늘어나고 베리를 주고받으며 예. 생태계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토큰은 희소성과 유통량 면에서 더욱 주목받게 될 것 같고, 예. 특히 베리를 단순 수익 수단이 아닌 예.
참여와 보상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유저가 많아지면 예. 토큰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두 번째 부분이 현재 우리 기존 11만 유저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마지막 세 번째는 거품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가치 구조인데요. 예, 지속 가능한 가치 네. 구조.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 예, 점진적으로 우상향. 유저 기반과 유틸리티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예, 투기적 성향이 따라오기 쉽잖아요. 예, 맞습니다. 베리챗 유저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예, 생활형 웹3 서비스로 자리 잡는다면 예. 베리는 거품이 아닌 실질적 자산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생활형 웹3라고 하셨는데, 그럼 웹3 시대가 온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웹1에서는 예, 저희가 이제 읽기만 가능했던 인터넷이라고 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네, 좀, 예, 신문처럼 읽는 홈페이지나 예, 일강량으로 정보를 제공했던 시절. 예, 그리고 웹2는 읽기만 가능한 게 아니고 쓰기도 가능한 인터넷. 쓰기. 뭐 페이스북, 예, 인스타그램, 카카오 등이 있을 거고요. 2000년대. 네, 그렇죠. 예, 그 웹3는 현재 그리고 미래.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대표적으로 베리챗을 꼽고 싶고 뭐 메타마스크, 예, 유니샵 등이 있겠죠. 그리고 웹3는 예, 내가 인터넷에서 활동한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미래형 인터넷이라고 보고 있어요. 웹3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가장 먼저 개인의 권한이 강화된 사회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데이터를 플랫폼에 넘겨주고 예, 그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 돼서 광고나 추천 등에 사용이 되는데, 하지만 웹3에서는 내 데이터가 주인이 내가 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NS를 사용할 때도 내가 만든 콘텐츠가 NFT로 남고 예, 그 가치가 생성되면 거래도 가능해질 거라 보고요. 이런 방식은 뭐 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예,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수익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또한 대표적으로 아이디 시스템도 바뀌겠죠. 예, 기존에는 여러 웹사이트에 각각의 뭐 아이디나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잖아요. 예, 웹3에서는 지갑 하나로 모든 플랫폼에 접근이 가능하고 예. 내 신호는 내가 통제할 수 있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웹3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웹3 세상에서 신뢰는 어떤 방식으로 확보가 될까요? 웹3의 신뢰는 예. 사람 간의 신뢰보다는 예, 약간 코드와 시스템에 기반한 신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을 거고요. 블록체인. 네. 그리고 특히 스마트 계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에서 보상을 주겠다고 하면 기존에는 그걸 주는 회사나 사람이 약속을 지킬지 말지는 예, 우리가 믿었어야 되잖아요. 예, 하지만 웹3에서는 이 과정을 스마트 계약으로 스마트 계약.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이 자동으로 지급이 되니까 신뢰가 인간이 아닌 기술로 구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3에서 꼭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자율성과 투명성 이 두 자율성과 가지를 투명성. 꼭 지키고 싶은데, 맞습니다. 웹3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예,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와 예,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내가 만든 컨텐츠, 내가 쌓은 평판, 내가 보낸 메시지 모두에 대해 내가 결정권을 갖는 사회가 되어야 진짜 웹3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블록체인은 자유를 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고요. 예.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는 예, 탈중앙화와 개인 자율성인데, 이는 곧 자유를 뜻한다고 보고 있고, 예, 예를 들어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송금이나 자산 이전에 있어서 예,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때로는 수수료도 많이 들잖아요. 예,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제3자의 승인 없이 누구에게나 직접
자산을 보낼 수 있고 그 기록도 명확하게 남아요. 더 나아가서 예. 블록체인은 정부나 대기업에 의해 컨텐츠가 검열이 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등의 중앙 집중적 통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정보의 자유, 예. 표현의 자유, 금융의 자유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이런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라야 되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그럼 신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아까 좀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든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우리가 이 채굴하는 베리코인 외에도 전체적인 이 크립토커런시 이 자체가 주류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국내 한정에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예. 네. 도미노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어떻게 주류가 되는데 걸림돌이 어려움이 있을지. 없나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예. 암호화폐가 주류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복잡한 진입 장벽과 사용자 경험의 부족인데, 예.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지갑, 시드 구문, 핀 번호, 토큰 전송 수수료, 가스비 같은 개념부터 막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낯서니까. 네, 심지어 암호화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웹2에서는 몇 초 만에 앱 가입이 가능하고, 예. 하지만 웹3에서는 지갑 설치, 시드 백업, 핀번호 백업, 필요에 따라 토큰 충전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예. 즉 이 말은 사용자 경험이 너무 기술 중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베리챗은 이제 비전문가, 이 코인에 입문하지 않은 그냥 일반 유저분들도 그냥 이 간단한 유저 인터페이스와 이 이쁜 UI로 굉장히 버튼 한 번 몇 번 이렇게 탭탭탭해서 지갑도 만들고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참 베리챗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 부분이 예. 다른 해외 유저들한테도 예. 많이 공감을 살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인데요. 예. 두 번째는 암호화폐의 규제의 불확실성 및 정부의 태도인데, 예.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어떤 나라는 세금만 내고, 예. 어떤 나라는 블록체인 자체는 장려를 하는데 토큰은 제한합니다. 이런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참여도, 기관 투자자의 진입, 사용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실사용자가 제한되는 점도 주류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오늘 굉장히 준비를 잘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세 번째 마지막은 예. 투기 이미지와 사기 사례인데, 예.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 대중이 갖는 인식 중 하나는 그거 아직도 투자가 아닌 투기 아니냐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급등락하고 러브풀 같은 사건도 자주 일어나면서 예. 암호화폐는 여전히 위험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인식이 남아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실제 서비스에서 예.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예. 거래소나 프로젝트의 투명성 그리고 보안성도 함께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베리챗은 위험합니까? 확답을 줄 순 없죠 아직.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베리챗 리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지인들도 이거 괜찮다 하면서 투자할 건 없지만 뭔가 무료 채굴하는 이 기회로 초기에 많이 선정할 수 있구나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신뢰하고 있습니다. 실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도미노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초대 코드를 한번 유저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베리챗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이제 시작해 보실 분들은 다운로드 후 초대 코드 LFC_1989 이거 리버풀입니다. LFC_1989를 입력하시고 베리챗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웰컴 베리로 100개 받고 이렇게 초기 선물을 받고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게스트 섭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